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한 내년도 나라 살림 정책 방향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부분은 역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국민께 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실까요? 예. 마침 지금 시점이 현 정부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이 된 시점인데요. 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이번에 APEC 행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풀리면서 성과를 이루는 하나의 이제 축제 같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 가지만 꼽자면 주요한 성과로서 그 대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네. 그 미국에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선방하면서 잘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국제 무대에서의 이 한국의 국격을 좀 드러내었던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크게 한 그 세 가지 정도를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부분, 한중 관계, 그리고 우리 위상, 국격을 높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APEC의 성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올해 예산 편성 방향과 정책 의지를 전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 728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대규모 예산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쓰되 불필요한 부분에는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작년에 본 예산 대비 한 55조 원, 그리고 네. 작년 추경 대비 한 30조 원 늘어서 대규모 예산인 것은 맞고요. 27조 원 정도의 낭비성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AI에 집중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전략을, 성장 전략을 좀 드러낸 그런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중에 가장 좀 방점이 찍힌 건 역시 인공지능, AI 분야였는데요. 이제는 뭐 정보사회, 산업사회 다 지나서 AI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이야기한 것도 말씀하신 것도 정보화 시대나 뭐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춰지면 1년이 늦춰진다. 그런데 이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춰지면 한 세대가 늦춰진다라고 해서 AI 전환에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급함이 느껴졌고, 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예산에 담겨 있는데요. AI 예산이 작년에는 3.3조 원인데 올해는 10.1조 원으로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GPU를 저희가 1.5만 장 이번에 추가 구입해서 정부가 3.5만 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GPU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기업 부분, 그다음에 생활 부분, 그리고 공공 부분, 모든 부분이 AI를 적용해서 바꿀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확실히 이제 많이 대규모로 배정을 해서 그런 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네, 민간과도 당연히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예산이 지금은 절실한 상황이라서 네.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 같은데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시대를 여는 미래 성장 동력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R&D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계획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이제 AI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만 이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산업에 의해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기존 산업들을 AI를 가지고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의 산업이 무엇이냐 뭐 당연히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컨텐츠, D는 국방, E는 에너지, F는 팩토리여서 이것이 이제 향후에 한국의 주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업들이 AI하고 결합해서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들의 R&D를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예산안에서 밝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들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취약계층 보호라던가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뭐 생계나 생명의 어려움이 홀로 또 국민이 겪지 않도록 국가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에 또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도 복지 부분도 당연히 복지, 고용, 노동 뭐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좀 배정이 되었고요. 하나는 이게 그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역대 최대로 올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은 내년부터는 4인 생계급여 기초 수급을 받는 200만 원이 이제 넘게 되는 그래서 복지 수준이 좀 올라가고요. 근데 그것 이외에 그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현 정부가 특히 이 산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국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배정했고요. 네.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예.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뭐 당연히 지금 시행 중에 이제 경영 안정 바우처 이 부분도 이제 더욱더 신설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를 했었고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 규모로 더욱더 많이 발행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골목 상권에 활력이 트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24조 원의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할인 들어가는 부분이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마중물로 해서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전통시장 뭐 그 덮개 씌우기 그런 인프라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제 가게 하는 요인으로서 인센티브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잘했고 그러다 그것이 이제 약화되었다가 다시금 활성화되는데 사실 이것이 지난 뭐 효과가 많았다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그런 증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민생 안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가 이번 예산안 발표에 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K컬처 지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도 우리 K컬처를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었는데 문화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에 편성되는가요? 이 문화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5.7조 원으로 편성이 돼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강국이다. 그리고 주요한 수출 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인데요. 이게 종합 세트여서 뭐 K푸드, K뷰티, 그다음에 K 문화산업예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까지 연결시키는 약간 종합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향후에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아무래도 예술성, 창의성이 많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 컬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이제 산업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분야에 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한편으로는 설명해 주신 이번 예산안이 워낙에 좀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네. 지금 그 OECD 그 선진국 평균이 GDP 한 100%를 넘는 국가 부채가 있는데요. 우리는 GDP 한 50% 정도여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번에 이렇게 그 낮은 좀
괜찮은 상황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적자 재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서 이 적자 재정을 통해서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전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 동력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